발표가 시작됩니다. 모든 참석자가 듣기 전용 모드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그 웨비나 시간이 왔는데, 오늘 이 시간에 또 메릴랜드 엘리카시리 우리 모임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로 또 생생하게 또 전국에 계신 우리 에이전트 여러분들께 같이 함께 이 그 시간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 이곳에 새로 오신 분들이 또 있으신 만큼 오늘 코퍼레이트 오버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프레젠테이션에서 제가 코퍼레이트 오버뷰를 열도록 할게요. 자, 이 코퍼레이트 오버뷰는 여러분께서 그 FPS 사업에서 가장 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인포메이션만 아신다라고 하면요, 여러분께 아는 게 힘이라는 그런 말씀도 아시죠? 여러분께서 이 정보를 그 습득하시면요, 정말 여러분의 미국의 삶이 훨씬 더 윤택해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도 많은 분들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로서의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 또 처음 이렇게 오신 분들 이렇게 계신데, 예, 환영합니다. 자, 먼저 그 새로 오신 분들 좀, 예,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네. 제 동생 김화숙 사장님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예. 이영호. 예, 이영호 사장님. 네. 아까 우리 박영재 사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핸드폰 가지고 계신 거 죄송하지만은, 무음 모드로 좀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끄시면 더 좋고요. 자, FPS.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이제 기존에 에이전트로 계시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들을 필요가 있는 그런 정보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PS. 저희 FPS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FPS가 뭐를 스탠드 할까요? 네. 답은 여기 있어요. FPS가 뭐예요? 네, Financial Education Services. 그렇습니다. 자, 재정 교육 서비스를 갖다 얘기하는 건데, 오늘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교육을 제가 드리도록 하죠. 오늘 현실 점검부터 해드리겠습니다. 4,300만 명의 미국인들이 599 미만의 크레딧 스코어에 있습니다. 현재. 과반수의 미국인들이 크레딧 스코어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개인당 빚이 22만 5천 불, 그리고 저축액이 500불에 대한 저축액이 없어요.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49%가 은퇴를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요. 18%만이 은퇴 의식을 그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65%가 유언장이 없고요. 82%가 신탁이 설립이 되어 있지 않고요. 71%가 위임장이 없는 상황이에요. 580억 불입니다. 58 빌리언이면 580억 불이에요. 580억 불이라는 자금이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게 라이프 인슈런스 폴리시나 뱅크 어카운트, 펜션, 스탁, 그다음에 타 자산이나 이제 프로퍼티. 이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해지지 않고 이게 그냥 붕 뜬 금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이제. 자, 라이프 인슈런스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라이프 인슈런스 가지고 계세요? 근데 4명의 라이프 인슈런스 폴리시 오너가 잠깐 집중해 주세요. 네. 4명의 폴리시 오너 중에서 한 사람의 폴리시 오너가 라이프 인슈런스 4개 중에 1개가 클레임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25%가 클레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생존 가족들이 몰라요. 라이프 인슈런스 들은 것조차도. 네.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어요. every 2초에 한 명씩 신분 도용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자, 70%의 사람들이 현재 직장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요. 한 직장에 머물고 있는 시간이 4년이 조금 넘는다라고 해요. 75%의 미국인들이 매주 받는 페이첵으로 연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2000년도에 인컴과 지금 인컴과 비교할 때 2000년도가 더 많았어요. 그때 호황기 때문에 더 많은 인컴을 누렸어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인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근데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통해 가지고요.
물가 상승은 50%가 넘습니다. 그렇죠? 69%의 미국인들이 1000불에 대한 세이빙을 못하고 있습니다. 49%, 그중에 49%는 전혀, 세이빙이 없다는 얘기예요. 50%의 미국인들이 지금 현재 은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주위에 보시게 되면은, 온전하지 못한 크레딧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세요? 비즈니스나 이래서 언제 어떻게 폐업할 수 있는 데 대한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현재 이 개인 이 재정 목록을 갖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없다는 얘기죠. 현재 잡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변화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자, 추가적인 인컴 다 필요하겠죠. 지금 현 상황에서요. 그렇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가는 베케이션조차도 우리가 어포드 할 수 없어가지고 못 가시는 분들 많아요. 지금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재 삶에 만족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위험에 노출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자 이제 주목하세요.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정보는 여러분이 한국에서 학교를 나오셨건 미국에서 학교를 나오셨건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얻어진 것이 없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개인 재정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성공에 관해서 우리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납득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교육 서비스, Financial Education Service에서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필요해 왔던 이런 재정 교육뿐만이 아니고 Success Training까지 겸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서비스 라인까지도 우리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분도용, 크레딧, 이 Family and Finances 그 다음에 약속된 어떤 취업의 기회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회사는 2004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파밍턴 힐, 미시간에 우리 본사가 있습니다. Better Business Bureau에 A+ 레이팅에 자리하고 있고요. 100% 매년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예요. 지난 3년간에는 200%가 넘었어요. 자, 이거 조금 네. 그 다음에 아니 이거 예. 단어 뭐 하나 찾아보는 거. 네. 전혀 그 부채가 없고요. 회사는요. 그 다음에 인륜적인 경영진에 의해서 회사가 운영되어져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끌어져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도 여러분 한 사람 오너가 굉장히 더 밸류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경영진에 의해서 꾸준히 왔다는 얘기는 굉장히 거기에 대한 크레디빌리티가 높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프로텍션 플랜 멤버십이 우리 회사의 플래그십 프로덕트예요. 자, 큰 부분에 있어가지고 크레딧에 대한 어떤 강조된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오늘날 우리 크레딧 스코어는요, 우리 심장 박동수와도 같아요. 어딜 가거나 마이크 당하고 있다는 얘기 혹시 아세요? 여러분이 인슈런스, 지금 자동차 인슈런스 가지고 계시죠? 거기에 드라이빙 레코드 이상으로 우리가 내는 납부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게 바로 크레딧 스코어예요. 이자율은 물론이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구글 들어가셔가지고 크레딧 스코어와 보험료와의 상반 관계를 갖다가 한번 딱 치시면 쫙 나와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렌트를 하거나 물건을 사거나 크레딧 카드를 발급받거나 취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크레딧 스코어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평생을 걸쳐가지고 750 미만의 excellent credit 바로 미만에 자리하고 있다면 20만 불에서 100만 불 가까이 손실 금액이 파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20만 불에서 100만 불.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럼 크레딧 스코어는 어떻게 calculate이 될까요? 크레딧 스코어는요. 자, 크레딧 스코어는 35%는 제때 우리가 납부액을 제 시간에 지불할 때 우리 크레딧 스코어를 결정함에 있어가지고 기여하는 바가 35%입니다. 저는 그게 100%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냥 제때 페이만 제대로 내면은 크레딧 스코어는 문제 없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30%는요, amount used. 이건 뭐냐면 debt ratio를 얘기하는 거예요. 빚. 여러분이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크레딧 카드에서 실은 10%만 넘기게 되면은 크레딧 스코어가 내려갑니다.
근데 30%를 넘기게 되면은 확 내려가요. 이거 아셔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크레딧 카드를 쓰실 때 만약에 만 불짜리를 가지고 계실 때 쓰시는 것을 밸런스를 갖다 조절을 잘 하셔도 되고 아니면 예를 들어가지고 30%, 40%, 50%를 쓰셨다. 예를 들어 1000불짜리 크레딧 리밋인데 500불을 썼어. 그럼 50% 벌써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클로징 스테이트먼트 데이트에 한 보름 정도, 열흘에서 보름 정도 일찍 갚으면은 그 밸런스가 나타나질 않아요. 리포트가 안 돼요. 그래서 빨리 갚는 게 중요해요. 2데이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네, 굉장히 중요해요. 열흘 전에. 네. 나도 그걸 몰랐는데. 자, 그러면 35%가 payment history, 30%가 debt ratio예요. 그 다음에 15%는 뭐냐면은 length of credit. 크레딧 히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에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의 크레딧 역사를 내가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달라지는데 그 역사는 어떤 사람이 5년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2년 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 이유를 말씀해 드릴게요. 5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크레딧 카드를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새로운 카드를 갖다 만들었어요. 리테일 카드를. 근데 무슨 예를 들어가지고 세어스라고 왜 보석상 카드를 리테일을 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그 리테일 카드는 우리가 가가지고 매번 쓰는 게 아니잖아요. 보석은. 그래서 나 이거 클로즈 하고 싶어 해가지고 클로즈를 딱 해버렸어. 그러면 이 클로즈 하는 순간에 내가 그걸 갖다 열고 나가지고 클로즈를 바로 했다 가정할 때 내 5년 크레딧이 2년 6개월로 줄어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계셨다라고 할 때는 절대 클로즈 하시면 안 돼요. 몰랐어. 네. 클로즈 해버렸어.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계세요. 시간도 네. 없고. 그러니까 클로즈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클로즈 하시면 그만큼 내려간다는 얘기고. 자, 또 하나 부록으로 제가 오늘 오신 분들한테 굉장히 큰 선물을 드릴게요.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었는데 크레딧 스코어를 갖다가 잘 가꾸셔가지고 좋은 스코어로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 성우님께서. 근데 이 아들내미가 있어. 자제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막 예를 들어가지고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크레딧이 지금 없는 상황인데 크레딧을 갖다가 좀 좋은 크레딧을 선사하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크레딧 카드 기존에 가지고 계신 카드에 authorize user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제분들을. 그 자제분들이 카드를 안 쓰셔도 돼요.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바로 가지고 계셨던 크레딧 히스토리가 자제분들한테 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진짜. 네. 자제분들한테 100%. 10년의 크레딧 히스토리가 있어요? 혹은 20년의 크레딧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게 다 넘어가요. 금방 크레딧 스코어가 올라가요. 네. 근데 이것을 아는 어떤 자제분들이 엄마나 아빠한테 이것을 갖다 부탁을 했더니만 죽어도 안 해준 분들도 계셔. 네. 왜냐하면 그게 본인의 크레딧 스코어를 갖다가 망가뜨릴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자제분들은 카드를 쓰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authorize user로 올려놨다는 것만으로도 크레딧 스코어가 올라가요. 네. 그래서 올려줘야 되겠네. 네, 그럼요. 그렇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자제분들이 아니라, 아니, 그때도 얘기했어요. 옛날에도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안 했는데. 못 들으셨던 거야. 예. 그 다음에, new credit. 이 new credit은 뭐냐면은, 새로운 크레딧을 인quiry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차를 사러 갈 때 뭐를 하세요? 처음에? 크레딧 스코어 보시죠. 자동차 딜러 가셔가지고요. 한꺼번에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서는 우리 크레딧이 어떤 크레딧 스코어인지, 스코어가 될 건지, 지금 현재 크레딧 스코어 말고,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어 차를 파는 게 가장 중요해. 그럼 가서 도요타 차를 가서 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거기서는요, 도요타에 떠밀고, 그 다음에 웰스파고에 넣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넣고, 뭐 어디에 넣고 해가지고요. 조회가 막 대여섯 군데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네. 그렇기 때문에 가가지고 딱 처음에 부탁을 하세요. 차를 사러 갈 때는. 나는 한 군데만 크레딧 스코어를 보겠다. 어떠한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냐면요. 이미 크레딧이 좋은 스코어라고 하면은 캐피탈원이나 체이스나 전화를 거셔가지고 내가 차를 사려고 하는데 가장 좋은 레이트를 갖다가 어프로브를 해달라. 0% 아니면 뭐
1, 2%뭐 해가지고. 그럼 그게 어프로가 되잖아요? 그럼 그 레터를 가지고 그냥 딜러에 가는 게 가장 좋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오케이.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인크리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크레딧 스코어가 좋으신 분은 관계가 없어요. 750 크레딧 스코어로 적어도 5년 이상 계신 분들이라면은 아무리 많이 조회를 하더라도 관계가 없어요. 진짜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750이라도 같은 750이라도 지금 금방 750에 올라선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700 미만에 600대에 있는 사람들은요. 한번 조회할 때마다 막 4.5점씩 깎여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세요. 자, 근데 그다음 왜 깎이는 거예요? 그게 참 이해가 안 그게 가요. 팩터예요. 왜냐하면 크레딧 뷰로에서는요. 그 시도가 잦을 때마다 융자를 받으려는 시도가 잦을 때마다 이 사람이 아 리스크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게 다 팩터가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그 10%, 또 다른 10%는 types of credit used. 이건 뭐냐면요. 그 뭡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배합, 적합한 배합으로 내가 빚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크레딧 카드 한 3개 정도 있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페이멘트 내는 융자 받은 거 있는 게 좋고요. 모르게지 페이멘트 있는 게 좋고요.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에듀케이션, 교육, 학자금 그거 가지고 있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이상적이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크레딧 스코어를 결정함에 있어가지고 10%가 들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부분, 이건 몰랐던 부분이 많아요. 이거. 빚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페이먼트 히스토리는 100% 잘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크레딧 스코어가 깎이는 경우도 많아요. 놀랐어요. 30%. 예. 30% 이상 가게 되면 70%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내가 얻을 수 있는 크레딧보다 7, 80점이 낮아져요. 예.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도 한 5가지가 있습니다. 크레딧에 대해서. 크레딧 뷰로 그러면 우리가 정부기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랬고. 정부기관이 아니라 민간기업입니다. 1년에 50억 불 벌어요. 모든 게 다 크레딧인 거 아시죠? 그 크레딧을 갖다 조회할 때마다 그 비용이 페이가 된다는 사실 아세요? 집을 살 때도 맨 마지막에 클로징 할 때 전부 다 그 페이 다 내셔야 돼. 예. 차를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두 번째, 크레딧 에이전시는 7년에서 10년 동안 우리의 모든 크레딧 나쁜 기록들을 갖다가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냥 7년에서 10년까지 무조건 가는 거니까 그냥 포기해. 그냥 잘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론은 없고요. 7년에서 10년까지가 아니고 7년에서 10년이 지나면은 크레딧 뷰로에서는 우리 항목을 법적으로 내려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 전에 이것을 갚으실 수가 그러니까 갚는 게 아니라 그 삭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드시. 자, 뱅크럽시나 퍼블릭 레코드는 10년을 갑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7년 가는 게 아니에요. 파산은 10년을 가게 돼요. Information on your credit report. 크레딧 리포트 상에 나타난 인포메이션은 바뀔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치? 이거 나라에서 이거 다 정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이거를 어떻게 바꿔? 이거는 불법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뭡니까? 어떤 분들은 불법 해킹을 통해 가지고 이게 삭제가 되는 줄 알아요. 크레딧 리포트가 할 때. 잘못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바로 그 반대가 진실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크레딧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바꿀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은요. 공정신용보고법안이라는 이 상정된 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100% 이게 오류가 없이 확실한 근거일 때 근거가 아니라면은 반드시 삭제가 돼야 된다라는 거. 혹은 그게 예를 들어서
뭡니까? 우리가 분쟁을 하잖아요? 우리가 분쟁을 할 때 그게 크레딧 뷰로 상대로 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크레딧 뷰로가 오리지널 크레디터, 나의 그 오리지널 그 채권자에게 그 근거를 달라고 해요. 요구를 해요. 30일 안에 내 오리지널 채권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응답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삭제가 돼요. 네. 이거 뭐와 같냐면은 만약에 그 교통 티켓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법정에 출두를 했어요. 근데 나한테 티켓을 준 그 폴리스가 안 나타나. 그럼 어떻게 돼요? 무효지 다 무효. 디스미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네. 어떨 때 그러니까 나한테 늦게 냈다는 보고를 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서류를 크레딧 뷰로에서 요구를 했는데 30일 안에 응답을 하지 않았어.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삭제가 돼요. 그리고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왔다 할지라도 크레딧 뷰로가 딱 봤는데 이거 날짜, 그러니까 내 어카운트 넘버 16개 다 맞아야 돼요. 오리지널 채권자 이름 맞아야 돼요. 내 인포메이션 정보 다 맞아야 돼요. 이 올린 날짜 정확히 해야 돼요. 그게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그 크라이테리아가. 거기서 하나만 오류 범위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이것은 삭제예요. 근데 그 오류 범위가 80%입니다. 5개 중에 4개는요. 오류가 반드시 있어요. 네. 자, 네 번째. 그러니까 내가 갚아야 될 것을 갖다 갚았다라고 할 때는 삭제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크레딧 리포트 딱 열어봤더니 컬렉션이 있네? 500불짜리? 나 저거 갚을래. 갚으면 저거 없어질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 중에 하나도 저였어요. 근데 안 없어집니다. 네, 갚더라도. 크레딧 리포트에 있는 거하고 내가 갚아야 될 것은 별개의 일이에요. 네. 그 때문에 5번째.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조회할 때마다 크레딧 스코어 낮아진다는 거. 이게 뭐 어떤 분들은 이건 전혀 뭐 관계가 없다. 크레딧 스코어에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잘못됐다는 거고. 자, 이제 굿뉴스는 이거예요. 공정신용보호법안 1971년도에 이게 패스가 된 겁니다. 모든 미국 소비자들에게 분쟁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럼 분쟁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인베스티게이션이 들어가게 되고 부정확하거나 오류적이거나 지나간 과거 항목이다라고 할 때 10년 이상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뱅크럽시 레코드가. 근데도 크레딧 리포트에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올라선 그런 상황들이. 자, 텍스링, 컬렉션, 쇼세스 어느 것이라 할지라도 삭제가 될 수 있으며 혹은 업데이트 될 때 크레딧 스코어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행사권을 행사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조사와 함께 분쟁을 할 때, 이런 네게티브 아이템에 관한 챌린지를 할 때, 우리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얘기예요. inaccurate, erroneous, obsolete items, late payment에서부터 bankruptcy까지 다 삭제가 될 수 있는 범주에 있다. 자, 처음에 올라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한 시점에 크레딧 스코어가 보여지게 되고요. 544점. 저는 505점이었어요. 자, 그리고 어떤 항목들이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서 있는지 다 나와요. 그리고 어느 게 삭제가 됐으며 어떤 게 아직까지 분쟁 중인지 다 나옵니다. 지난 15년간의 트랙 레코드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200만 건에 가깝게 지어졌어요. 1밀리언이 아니고. tens of thousands of satisfied, 수많은 고객에 의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참 좋아하는 자동차를 갖다가 굴리고 있는데 이 자동차를 오래 타려면 어떻게 해야죠? 오래 타려면 오일 체인지 제때 해주셔야 되고 메인테넌스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관리. 그 관리도 크레딧도 마찬가지예요. 크레딧이 한 번 올라간다 할지라도요. 이게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그 5가지 팩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빚도 빨리 미국은 다 빚사인 거 아시죠? 그렇죠?
이 빚 청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휴. 이거요. 근데 그 한숨을 제가 알아요. 왜냐면요, 몰게지 30년은 왜 갚습니까? 나는 그것도, 호주 가잖아요. 한 사람이 보통 두세 채 가지고 있어요. 예. 이 미국에 있는 파이낸셜 시스템이 완전히 웃겨요. 은행에서요, 이자를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걷어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요. 7년이면 다 갚을 수 있는데, 같은 금액으로. 예. 호주에 가 있는 사람들, 호주, 보셔야 되는데, 거기서는요, 그냥 30년 모르게지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냥 나누네요?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홈 에퀴리 라인 오브 크레딧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은행을 거쳐가지고 모르게지가 폐가 되면요, 훨씬 이자를 많이 gh게 돼 있어요. 아예 우리가 내는 인컴을 갖다가 아예 파이프를 홈 에퀴리 라인 오브 크레딧에 그냥 딱 걸잖아요. 그러면은 홈 에퀴리 라인 오브 크레딧의 모든 인컴이 먼저 들어가서 모르게지를 페이를 한 다음에 우리가 써야 될 뭐 페이를 해야 될 거 있잖아요. 뭐 크레딧 카드라든가 뭐 딴 것들. 예?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요. 5년에서 7년이면 갚아지게 돼 있어요. 같은 금액이 나갔죠. 단 한 가지 뭐냐면은 내가 쓰는 돈보다 버는 돈이 더 많아야 돼. 그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요. 두 가지예요. 융자하는 사람들이 안 하는 이유는. 돈이 안 돼요. 홈에이킹 하는 크레딧. 아무런 돈이 안 돼. 융자하는 사람들 돈 많이 버는 거 아시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그 30년 그 이자예요, 그게. 예, 이자. 이자에 대한 아까운 생각을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당연한 줄 알고. 예, 당연한 줄 알고. 그만큼의 저거를 빌렸으니까 예. 괜히 미안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겠죠? 이 파이낸셜 에듀케이션 서비스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어요. 빚 빨리 청산하는데도. 크레딧 어토니. 크레딧 변호사에 의해서 크레딧 변호사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뭐 변호사라고 하면 우리가 뭐 만병통치약 뭐 해가지고 뭐 병 다 고치는 뭐 약이 있다. 뭐 혹은 뭐 닥터들도 다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내과 의사, 외과 의사, 뭐 소아과 무슨 뭐 이비인후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들이 크레딧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훨씬 더 많아요. 이 크레딧 변호사는 따로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변호사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시간당 250불입니다. 네, 시간당 250불 받아요. 근데 우리가 프로텍션 플랜 멤버로 있을 때는 이게 무료예요. 크레딧 마니터링 서비스는 뭐냐면은 우리 크레딧의 현 상태나 현 형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주시를 하고 알고 있을 때 우리 크레딧이 더 보호가 되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1년에 한 번도 크레딧 체크가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은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고 그냥 뭐 난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근데 이것을 모니터링 안 할 때 우리한테 그만큼 더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크레딧을 갖다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수도 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무런 하지 않으면 일단 보험료 이자율 이것만 하더라도 이거 혹시 아세요? 750 이상과 600 미만의 자동차 페이먼트, 크레딧 스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동차 페이먼트를 낼 때 2배 차이가 나요. 네. 먼틀리 2배 차이가 나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자동차 보험이 2배 차이가 나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내 팔자련이 하고 그냥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게. 신분도용, 이게 미국에서 가장 심각하게 자리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가장 심각하게 자리하고 있는 범죄예요. 지금 현재 2초에 한 명씩 그 신분도용 당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제 세금 보고 제때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내 세금을 갖다가 환불을 받는 사람이 딴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 인포메이션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유언장, 위임장, 유산상속, 파이낸셜 락박스. 이 라이프락은 뭐냐면, 마지막 말씀 못 드렸네. 라이프락은 신분도용 방지 회사들이 많아요, 실은요. 근데 이 라이프락이 유일하게
FBI하고 같이 연계돼가지고 일하는 회사예요. 그 넘버원 인 더 인더스트리. 라이프락이. 만약에 신분에 관한, 신분 도용을 당해가지고 금전적인 손실이 일어났다. 그럼 100만 불까지의 그 보험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미리 사전에 이것을 갖다 방지한다. 그 유언장, 위임장, 유산상속, 파이낸셜 락박스를 통해가지고 우리의 여러분 만약에 아무런 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세상을 뜨시잖아요. 그럼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재산을 묻지. 그렇죠. 일단은 쉽게 말해가지고 은행 어카운트를 못 건드려요. 가족들이. 내가 뭐 1,000불 있을 수도 있고 뭐 몇십만 불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트러스트를 갖다 설립하지 않으면요 못 건드려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제 버지니아 오피스를 갖다가 수잔 칵스 트러스트 해가지고 페이를 해요. 수잔 칵스라는 분이 지금 현재 뭐 91살인가 그렇대요. 예. 이것을 갖다 미리 다 이렇게 셋업을 해놓은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사망을 하더라도 바로 그게 그 자제분들이 그 액세스가 가능한 거죠. 비즈니스건 그게 비즈니스 어카운트건 어떤 인베스트먼트건 뭐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시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세금도 엄청 물어야 돼요. 예. 자, 이런 거 유언장, 트러스트 설립하고 위임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이낸셜 락박스.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약 처방약 할 때 85%까지 세이브 받을 수 있고요. 요거 제가 좀 가져오지 않았어요? 카드? 안 가져왔네? 좀 들이서 있으시면. 네. 그 다음에 FES 디스카운트 트래블 폴. 우리가 여행 갈 때 굉장히 많은 세이빙이 돼요. 네. 그 다음에 뭐 항공료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온라인에서 쇼핑을 할 때 이제 캐시백 같은 거 이제 나오고 이제 하는 그런 베네핏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은요, 뱅크럽시가 삭제가 돼가지고요, 한 달에 얼마를 세이브한다고요, 여기? 1,000불입니다. 1년이면 얼마입니까? 세이브. 12,000불. 10년이면 얼마예요? 10년이면 12만. 20년이면 24만 불, 뭐 25만 불 가까이 되는. 그러면 나쁜 크레딧 가지고 있을 때 20만 불 세이브 된다는 게 벌써 요거 하나로만 해도 증명이 되네. 2달이 딱 지났는데 크레딧 스코어가 올라가가지고요, 자동차 보험료가 1년에 2,000불 세이브 됐다. 45일 지났는데 텍슬린하고 포클로저가 삭제가 됐다네요. 14개 어카운트가 삭제가 돼가지고요, 거기에는 이제 그 차압이 3개가 있는데, 크레딧이 올라가가지고 BMW 740 뭐 집하고 차를 갖다 싸게 살 수 있었다는 얘기죠. 네. 우리 프로텍션 플랜 웹사이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크레딧에서 크레딧 관련 베네핏이 있고 뭡니까? 데스 베네핏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라이프 인슈런스도 나오는 거 아세요? 라이프 인슈런스도요. 저는 에이전트로 사인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고객으로도 다 사인업이 가능한데 에이전트로 하시게 되면은 라이프 인슈런스가 10만 불이 나와요. 근데 5명을 물론 소개를 해야죠. 그러면은 이것도 큰 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유언장, 위임장, 유산상속 그게 다 데스 베네핏이고 그다음에 디스카운트 베네핏, 데트 제로 거기서 100만 불, 크레딧에서 100만 불, 그다음에 유언장, 위임장, 유산상속 플러스 라이프 인슈런스도 100만 불까지 세이브할 수 있는 거니까 300만 불 세이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퓨어 고액이라 할지라도 89불씩 내는데 이거를 평생? 네? 평생? 예를 들어가지고요. 평생에 걸쳐가지고 낸다 할지라도 300만 불 정도를 갖다가 창출을 할 수 있으면요. 자산을 창출할 수 있으면은 그거 괜찮지 않아요? 지금 라이프 5명이라 하면은 그건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이런도 안 돼. 오케이. 자, 제가 잠깐 까먹었는데, 오케이. 이거를요, 딴 데 가가지고 따로따로 구매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10,000불 이상이 들어요. 정말요. 크레딧 하나만 고치는 것만 하더라도 수천 불 차지하는 사람들 많아요. 혹시 아세요? 지금도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빚 빨리 청산하는 거, 이 프로그램. 은행에서도 파는데, 소프트웨어 하나에 막 몇백 불씩 막 팔고 그래요. 예. 그리고 라이프락이 신분도용 방지. 이것도 매달 돈 내야 되는 거고. 스마트 크레딧 매달 25불씩 내야 돼요. 이거 하시는 거. 크레딧 변호사 250불씩 차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여튼 이런 것들을 할 때 한 달에 400불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원타임 99불 고객이 되었을 때 원타임 99불 그 다음에 89불 그러니까 처음에 188불이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89불씩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거를 평생 내야 되냐라고 물으신다라고 하면은 본인의 어떤 필요에 따라 가지고 나는 크레딧만 고칠래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분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안 좋은 항목 제가 아는 바로는 기적 같은 일이 있었는데 12개 항목이 있었는데 거기에 뱅크럽시까지 들어 있고 저지먼트하고 텍스팅까지 다 있었어요. 한 번에 지워진 경우가 있어요. 한 번에. 완전히. 그 레코드를 갖고 계세요? 다 가지고 있어요, 저는. 여기 우리 오피스에 있으면 다 있어요. 저희 오피스에 오시게 되면은 북클럽 이런 같은 거 있어가지고 우리 가져오시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이름 다 지워가지고 다 이렇게 보여드려요. 그리고 이메일, 제가 지금 이메일에 들어가서도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럼. anyway,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렇게 지워졌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얘기를 드릴게요. 그냥 이름만 딱 들어도 알만한 회사가 있어요. 크레딧 고치는 회사가. 버지니아에. 예. 뭐라고 제가 지금 방송 때문에 얘기는 못하겠고. 그러면 그러니까 부부가 있었는데 두 분의 이름이 다 올라가 있어. 근데 남편이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돈 10,000불 정도를 요구를 하니까. 뱅크럽시다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 사람. 근데 1년에 걸쳐가지고 대부분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해피해가지고 내 와이프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시작할 즈음에 우리 에이전트한테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89불 내는 거를 갖다가 한 거예요. 네. 운이 좋았죠. 한 번에 다 지워졌어요. 와이프분이. 그럼 그분은 누구는 188불 내고 다 지워진 거고 누구는 1년에 걸쳐가지고 10,000불 들은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도 지워지긴 지워졌대요? 남편도?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겁니까? 남편 지워줘. 남편은 그거 하는데 그럼요. 매일매일 저기 했는데 만나가지고 89불에 틀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저희하고 다른 데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요. 가격이나 뭐 이런 거 다 접어두고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디스퓨트 하는 데는 저희밖에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여기 다른 회사들이 있습니다. 렉싱턴, 스카이블루, 크레딧 리페어, 크레딧센 이건 미국 회사들이에요. 크레딧 레스토레이션 서비스만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크레딧 레스토레이션, 크레딧 리페어 되고요. 유언장, 위임장, 유산상속, 크레딧 모니터링 서비스 되고 신분 도용 방지 되고 빚 빨리 청산하는 거 다 되고요. 요 5가지 플러스 원하시면 또 이제 인컴 오퍼튜니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렉싱턴 러가 99불에서 129불 받아요. 한 달에. 싼 게 99불, 비싼 게 이제 129불. 근데 여기서는 요 세 서비스 있습니다. 크레딧 리페어하고 크레딧 모니터링하고 신분 도용 방지. 스카이블루라는 곳에서는 요 세 서비스를 주지만은 요 2개는 돈을 더 내셔야 돼요. 크레딧 리페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먼틀리가 저희보다 다 높아요. 그리고요,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내 나쁜 항목이 1개건 100개건 한꺼번에 분쟁 처리하는 데는 저희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조금 띄엄띄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레이 페이먼트는 레이 페이먼트 먼저 하고 컬렉션은 그 다음에 모아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저지멘트는 또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지 돈을 더 많이 벌죠. 먼틀리로 하니까. 그렇죠? 요거는 먼틀리로 하는 회사만 지금 내가 얘기 드린 거예요. 자, Youth Financial Literacy Foundation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United Credit Education Service와 같은 회사예요. 네. 그래서 Non-Profit Organization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89불을 낼 때마다 2불이 도네이션이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여지냐면요. 8세에서 18세 청소년들에게 이런 파이낸스에 관한 이런 교육을 갖다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학생들 선별해가지고 이제 에세이에 300자에 달하는 에세이를 갖다 작성을 했을 때 그걸 선별해가지고 그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는데 많게는 25,000불, 적게는 2,500불. GPA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300자에 대한 에세이만 쓰는 거예요. 한국 학생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5명씩 선발됐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딱 보시면은 질문사항 있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뭐 특히 새로 오신 분? 질문사항 없으세요? 그냥 다 동의하세요? 자, 혹시 저희 회사에서는 이 커리어 오퍼튜니티도 같이 제공을 해드려요. 여러분들 생각에 이 FPS가 참 좋은 일을 한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큰 어떤 블루오션 사업이 될 수가 있겠구나.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이 커리어 오퍼튜니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혹시 여러분을 소개하신 분들 중에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인컴 오퍼튜니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들으셨나요? 두 분이요, 특히? 여기 못 가니까 얘기하셨겠지. 내가 얘기했나? 몰라도 머리가 좀 나온다. 커피 줘? 물 마셔. 처음에는 좀 그냥 복잡하더라고. 너도 한 4번 들으니까 이제는 다 알겠네. 아니, 이거 뭐, 이거는 복잡한 게 뭐가 뭐가 있어요? 하는 거예요? 들어. 매일. 근데 이건 좀 나중에 주셨어요, 지금. 아이, 잊어버릴까봐. 오케이. 금방 잊어. 네. 아니, 지금 질문해 주셨는데 왜 답을 안 하세요? 아니, 뭐. 몰라, 맨 처음에 들으면 잘 몰라. 나도 맨 처음에 들을 때는 나도 잘 몰랐어. 몰랐어. 이거 몇 번 들었어. 그러니까, 코리어 버티니티. 인컴 만드시는 거. 듣고 싶으시죠? 듣고 싶으시대요. 그래요? 이거요? 오래 이걸로, 걸려요? 아니, 바쁘시면 괜찮고요. 네. 아니, 많이 시간 걸려요? 아니에요. 그렇지. 그다지 많이 걸릴 것 같진 않아요. 한 5시간밖에 안 걸려요. 2시간이요? 농담이에요. 한 10분이면 돼요. 10분이면.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자, 오늘날 인컴하고 우리 스케줄하고 앞으로의 어떤 미래에 펼쳐질 일들, 그 다음에 이 benefit, retirement, 이런 future, 이것을 갖다 컨트롤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40대 파이어 당하고, 40, 50대 파이어 당하고, 커리어가 없어지고, 잠깐만, pay attention 해주세요. 네. 커리어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은퇴를 하시더라도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하이브리드 마케팅입니다. 이미 기존에 있는 코퍼레이트 어메리카와 엔터프레너십이 복합을 시킨 거예요. 네. 세일을 통해서 돈을 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비즈니스를 갖다 확장하면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일이건 비즈니스 확장이건 우리 크레딧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 카 딜러십, 융자 에이전트, 세금 전문가들, 뱅크럽시 변호사들, debt settlement companies. 그렇죠? 이분들이 전부 다 우리가 파트너가 될 때에 굉장한 포텐셜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차를 사러 오셨는데 차를 못 사, 크레딧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예를 들어가지고 선생님 지금은 좀 힘들지만은 빠르면 30일, 보통 한 90일 정도의 차를 사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는데 혹시 크레딧 좀 올리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말했을 때 안 하실 분들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자동차를 사러 갔는데 못 사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차를 사러 왔다는 얘기는 돈을 들고 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까짓 거 89불씩 몇 달 내가지고 이거 안 할 사람 없다니까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융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자가 높아가지고 지금 못해. 라고 할 때는 마찬가지로 선생님 빠르면은 30일에서 90일 늦더라도 1년 정도 기간 안에 선생님 정말 그 몰개지 하실 때 가장 좋은 레이트에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떠세요? 라고 했을 때 노할 사람 많이 없다니까요. 근데 이분들이 우리의 에이전트라고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나의 파트너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비즈니스가 되겠죠.
나의 파트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는 전국적으로 몇 군데 딜러에서요. 리퍼가 계속 들어와서 사인업을 그냥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차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예? 관리는 우리 회사에서 다 해주고 제가 관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소개만 해가지고 사인업만 하는데 우리 회사에서 한국어 서비스도 다 있어요. 한국어 서비스. 자, 커미션은 이거예요. 여러분 현대 딜러에서 자동차 하나 팔 때 얼마 받는지 아세요? 자동차 딜러에서? 모르시죠? 처음에 50불 받아요. 한 대. 몇천 불 받는 게 아니라요? 절대 아니에요. 얼마요? 50불. 50불. 7대 이상 팔았을 때 한 달에 그게 100불로 올라가요. 그리고 12대인가 팔았을 때 그게 150불 돼요. 많이 팔수록 이게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7대 미만으로 파는 사람들도 꽤 돼요. 딜러에서. 네. 근데 이거 하나 하게 되면 얼마예요? 100불. 그리고 먼틀리 또 나오는 게 있어요. 12불씩. 89불 낼 때마다. 고객이. 괜찮죠, 이거? 이렇게 볼 때는 항상 뭐든지 그래. 마케팅 비즈니스가 네. 딱 들어가서 볼 때, 와, 해. 들어가서 앉아있어 보면 별로야. 하는 사람도 없고, 저기 하니까. 뭐 이것도 원래는 4년 전에 저거 했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막 저기 하잖아요. 근데 지금 5명. 다시 저거 해야 되죠. 4년 전에 제가 시작했는데. 그래, 그때 네, 네. 4년 전에 네. 이거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별로 이담화 듣지 않았거든요. 이거 하는 거. 근데 이제 지금 아는 분들이 이거 해가지고 막 클리어되고 깨끗해지고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저거 해서 다시 들어와서 보니까 네. 정말 이게 시리어스하게 이렇게 저기 하면 안 할 사람이 없는 그렇죠. 안 거잖아요. 할 사람 없죠. 근데 그래서 팜플렛 내가 많이 받았는데 그거 전해주고 저거 했더니 콧방귀도 안 끼더라고. 자, 보세요. 몰라서. 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저는 어떤 사고방식으로 이제 하냐면은, 내가 말하는 사람들마다 여기에 대한 예스를 하고 달려주잖아요? 그럼 그만큼 내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노를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면, 이게 너무나 좋은 인포메이션 정보를 알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마다, 이 인포메이션 받는 사람마다 다 예스가 다 들어왔어 봐.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이비 루스 아시죠? 네. 그 사람이 홈런 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무슨 왕이었는지 아세요? 삼진 왕이었어요. 삼진. 그 사람만큼 삼진을 많이 당한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전할 때 누가 노를 한다. 난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픔이 없어. 왜냐하면 넘버스 게임을 항상 맞거든요. 내가 10명한테 딱 전했을 때 2명은 어김없이 사인업을 해요. at least. 10명한테 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명이 나한테 노를 해요? 그러면 내가 그 나머지 사인업 할 수 있는 2명에 더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크레딧이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아? 그 본인들이 알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자 할 때에 난 크레딧이 좋아. 뭐 그걸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할 크레딧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기네들은 크레딧이 좋으니까. 그럼 괜찮아요. 그럼 괜찮죠. 그 사람들이 필요를 느끼지 않으면은 더 이상 무브온 안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크레딧만을 갖다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크레딧 좋은 사람들이 더 필요한 게 신분도용 방지가 되죠. 유언장, 위임장, 유산상속이 되죠. 그거 우리 퀄리티로 준비하려면 5,000불 이상 들어가요. 유언장, 위임장, 유산상속. 공증받고 다 해가지고 부클렛 이렇게 크게 오거든요. 라이프 인슈런스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라이프 인슈런스가 가장 큰 관건이었어. 3만 불짜리를 갖다 129불을 내셨는데 크레딧 올라가셨죠? 어머니가 라이프 인슈런스 얘기 듣고 야 이거 나 5명 이거 사인업하게 할 수 있어. 왜냐면 나 지금 상조에 지금 들어있는 사람들만 해도 지금 이렇게 그렇지.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들도 크레딧에 문제가 좀 있으신 분들이고 그래가지고 사인업 해가지고 다 좋아.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텀으로 보험을 지금 30년째 묻고 있는데 죽지를 않아가지고 남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죽지를 않아가지고 다시 고백해가지고 다시 내기 다시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아시네. 달달이 올라가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진짜 포켓스라 지금 거신다네. 아니 그래서 했어요.
남편이 근데 이제 내가 한 번도 안 들었으니까 아, 와서 그렇구나. 들은 거예요. 네. 올해를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네. 있는데 이제 그 밑에 내가 들어가서 하려고 저기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 경험만 갖고 딴 분한테 브레이크 하셔도 되잖아. 그 정도 경험.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어떤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든 저는 다 존중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다 있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분들의 마인드를 체인지하려고 하지 저기 않아. 하는 게 제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네. 이게 저기 하면 사기 아니야 그러니까는 그 소리 듣자마자 그냥 딱 주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사기를 친다라고 내가 인정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기가 죽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내가 사기치는 거 안 해. 그렇죠? 그럼 내가 기 죽잖아요. 당연히. 아니 그렇게 내가 뭐 사기를 치고 이런 저기가 아니라 네. 대뜸 이렇게 아니, 그건 알지, 사는 당연히. 사람들이 네. 고루 하잖아요. 여기 네. 특히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생각이 어디나 마찬가지. 4년 전에 이걸 아시는데 4년을 끌고 왔는데 사기치면서 4년이 나가요? 아니, 그 얘기하는 게 아니, 그 얘기하는 게 아닌데, 얘기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응. 저는 제 방식만 얘기할 뿐이에요. 예를 들어, 저를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연히 있죠. 왜냐면, 나 여기서 해봤는데, 이거 안 좋아졌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들은요, 두 가지 반응이 와요. 누구한테든지. 뭐냐면은, 소개를 해주던가, 아니면 컴플레인을 하던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손님들이.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제 폭은 뭐가 많으냐? 저는 오피스에서 낮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손님들이 그냥 뭐 들고 와요, 이렇게. 예. 뭡니까, 크레딧 업데이트를 갖다 가지고 오면서 저는 항상 오피스에 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와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은 제가 우리 단체 톡에서 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크레딧이 옛날에 어땠는데 어떻게 올라갔다는 것을 항상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고마워서라도 대접해주고. 근데 에이전트가 아닌 순수한 고객이 소개를 더 많이 해요. 예. 근데 그러다가 선생님 저한테 지금 네 분이나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거 에이전트로 그냥 사인업만 딱 하셨으면은 한 분 더 소개할 때 89불 안 내고 지금처럼 선생님 계속 크레딧 하실 수 있는데 그 얘기 딱 들으실 때 그때 본인들이 알아서 에이전트로 전화를 하세요. 아 지금은 카스터머로 들어갔다가 네? 나중에 에이전트 그럼요. 예. 잖아요. 바꾸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시작하는 개념이긴 하죠. 왜냐면 다시 피를 내야 되니까. 네. 하지만은 일단 그분들은 에이전트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분들이니까, 처음에. 하지만 이런 관리, 근데 손님들이 컴플레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절차를 갖다가 설명을 제대로 못 해주고, 그게 뭐냐, 손님들이 분명히 해야 될 폭이 있어요. 디스필러가 날라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사인해가지고 보내는 것은 손님의 몫이에요, 원래. 네. 패킷이 요만한 게 와요. 네. 그럼 요거 사인해가지고 세 군데 이렇게 보내는 것은 손님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그럼 난 그분들한테 요만한 봉투 이렇게 생긴 거 오시면은, 받으시면 그냥 무조건 가져오시라고 그래요. 제 오피스에 오죠? 그러면 여기 사인업 가지고 나 우표는 절대 안 줘요. 가지고 있지도 않지만. 봉투하고 보내는 곳에 이제 레이블하고 전부 다 붙여가지고 드리지만은 그분이 가셔가지고 우표 붙이셔가지고 보내는 것은 그분 몫이에요. 네. 그것까지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컴플레인을 받을 수 있는 폭을 좀 더 늘리는 거예요. 당신이 보내지 않냐고. 내가 다 보내주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네. 그런 거예요. 자, 요건 아셨죠? 요거 하나의 커미션이에요. 예. 예를 들어가지고, 5 커스터머를 했다, 한 달에. 그러면 500불이요. 그거 괜찮잖아요. 일주일에 5명만 하더라도, 한 달이면 2,000불 되는 거고. 10명 한다, 그러면. 4,000불이 와요, 나한테. 그렇죠. 10명씩 하면은. 근데 10명씩 일주일에 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거는 일주일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커미션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얘기를 듣는 거 아니야? 아니요, 무조건 하시겠어요. 일주일 안에? 농담이에요. 일주일에 5명 하면 하면 나한테 온다고. 저도 해. 1년 안에 5명 하면. 예? 1년 안에 5명을 하면은. 1년 안에 5명 하더라도요. 1년에 500불 갖고. 아니죠. 이 커미션만 그렇지만은 1년에 5명 미만으로 하는 사람이 1년에 $1,000,000 넘게 버는 사람은 내가 알아요.
왜냐면 이 커미션, 세일스 커미션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죠. 어떤 커미션이 진짜면 이 커미션이 진짜예요. 나 스스로 100% 일하는 것보다 100명에 의해서 1%만 내가 가져가는 것을 추구한 사람이 바로 이 제이 폴 겔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가장 첫 빌리어네어 테이프를 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철학으로 일을 했어요. 거기에 부합되는 커미션이 바로, 보너스가 바로 이거예요. 오케이, 복습할게요. 여기 두 사람이 에이전트가 있어요. 가가지고 세일을 갖다 2개를 했다 가정을 해볼게요. 2개. 70일 안에. 그러면은 이 사람 얼마 벌어요? 200불. 200불. 그리고 monthly 얼마 벌어요? 12불. 24. 24불. 그렇죠? 어유 잘하시네. 그럼 이분도 2개를 했어. 그럼 똑같죠? 근데 이 두 사람을 갖다 회사로 안내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세일은 누가 했어요? 이 사람이 했어요.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안 했어. 근데 이 사람은요, 최고 550불까지 벌어요. 아니, 두 사람만 했는데도? 두 사람 두 사람 했으면 밑에서 최고 1100불까지 벌죠. 두 사람 했으니까. 이 사람. 최소 100불에서, 200불에서. 100불, 200불에서. 그 밑에서 하면 거기에 대한 거는 이제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네. 이게 pay to unlimited level죠. 550불까지. 100불에서 550불까지. 캡 보너스가 커요. 캡 보너스. 세일스 디렉터까지 갔다고 가정해볼게요. 여기 세 번째 타이틀이에요. 에이전트는 타이틀이 없는 거예요. Field Trainer, Senior Field Trainer, Sales Director. 3명만 했어요. 처음에. 샌프란시스코, 달라스, 텍사스, 아틀란타, 조지아. 여기 3명만 했고. 이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 들어왔고, 이 사람 들어왔고 해가지고 팀들이 이렇게 형성이 됐다고 가정을 할 때, 여기에 대한 캡 보너스, 방금 말씀드렸던 캡 보너스만 5,000불입니다. 이게 한 달에 한 번 받을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벌 수도 있어요. 2만 불. 자, 그러면 이제 보너스 거의 다 끝났어요. 네. 5명 소개를 했어요. 프로텍션 플랜 멤버로. 89불 내는 사람 5명을 갖다 그러면 했다는 얘기. 그분들이 에이전트건 고객이건. 그러면은 내가 내는 89불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프리 서비스가 되고요. 그러면 딴 거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이 5사람이 다 에이전트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똑같이 했어. 똑같이 복제를 했어. 이 사람들도. 똑같이. 이게 6대까지 이렇게 내려간다. 가정을 했을 때 돈이 어떻게 주어지냐면요. 이 6대까지 3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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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불 75, 2불 50, 2불 25죠. 그러면요. 한 달에 75,000불씩 벌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저거 에이전트로 먼저 들어갔어. 근데 나를 에이전트 하기 싫어. 그냥 카스터머로만 있을래. 그래도 그 5명 저거 해도 프리예요? 5명 들어가도. 그렇죠. 네. 5명 들어가도 프리죠. 그렇죠. 무조건 에이전트나 커스터머랑 관계없이 5명만 하면 프리예요. 네. 근데 꼭 내가 5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네. 자체로? 직접. 네. 89불을 면제받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4명만 했어. 4명만 했어요. 그리고 고객을 다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400불 나오죠. 그리고 48불씩 나오죠. 89불에서 48불 빼면 얼마죠? 30 얼마 내죠. 30 얼마만 내고서 서비스 받는 것도 괜찮잖아요. 네. 그리고 근데 5명까지 딱 했다라고 했을 때 1명 딱 하면은 89불을 안 내는데 1명을 더 하려고 그러지 거기서 멈춰 있지는 않아요. 5명을 딱 했다 할지라도 89불만 면제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면 5명의 고객을 했다고 가정하면은 그게 60불씩 나와요. 네, 매달. 프리 서비스에 60불씩 나오잖아요. 네. 10% 지금 이 시나리오에서 10%만 달성이 돼도 7,500불 monthly 매달 1%만 달성돼도 750불이에요. 인피니티 보너스, 이건 마지막 보너스 오늘 말씀드릴 건데 이것은 세일스 디렉터서부터 나오는 건데요. 10,000불에 대한 매출이 있어야 팀에서 매출이 있어야지 세일스 디렉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0.5%가 주어져요. 매달. 그럼 50, 그럼 만 불여 만약에- 가져갈 때 50, 응? 만약에 죄송한데요. 내가 이제 저분이 이제 팀이야, 이 라인에 이 속으로 들어갔어. 네. 그러면 이제 나로 인해서 이분들이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도 본인으로 인해 가지고 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다 그 팀들에 의해서 드시는 거죠. 같이 먹는 그렇죠. 거예요? 예, 같이. 그렇죠. RSD는 25,000불에 대한 매출이 있어야 되는데 187불. 여기 ESD는 500, BP, Vice President는 1,500, RBP는 4,300, EB 이런 식으로. 근데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정말 대단한 사람. 2년 좀 넘었는데요. RBP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25살짜리인데 62,500불 벌어요. 요것만.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근데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있겠죠. 근데 그 정도 올라가면 내려가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예.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그 자리보다 더 올라가는 것보다 더 힘들걸요. 근데 사실 이거는 그냥 그래도 조금 먼 얘기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해도 저기 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예. 그럼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페이멘트 주고요. 캐시 주고요. 그 다음에 1,500불에 대한 그 expense allowance 매달 나오는 거예요. 요건 원타임이고. 그리고 집 페이멘트 나오고. 어느 정도 가서. 이건 추가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한 달에 25,000불까지 401k 나오고요. 10만 불에서 25만 불까지 lifetime monthly 나오는 보너스. 이거는 커미션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이제 지금 아이나 클럽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지금 있는 사람들 이렇게 있죠. 제가 회사에서 7번째로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 페이가 벌써 300만 불 넘어요, 매년. 그 다음에 트레이닝 앤 서포트. 이 트레이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스템에 누구든지 먼저 플러그인이 돼가지고 일할 때 성공의 척도는 달라져요. 나를 소개한 사람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 앤 서포트, 온라인 트레이닝, 컨퍼런스 코치, 우리 한국어 웨비나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웨비나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버지니아에서도 목요일마다 이제 트레이닝이 있고, 여기 또 화요일마다 트레이닝이 있고, 세러데이 트레이닝이 있고, LA 팀도 또 제가 또 주관해가지고 온라인으로 또 트레이닝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말 서비스는 없나요? 제가 한국말로 하잖아요. 아니 페이퍼. 내가 또 누군가한테 얘기할 때. 다 있어요. 네, 그거 다 있어요. 이런 안내서다 다 있어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셔도. 네. 그 이제 부동산 하시던 분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성공한 사례들. 그다음에 이제 제 픽처도 여기 그거를 나와요. 제가 갖고 있어요. 있어요? 저 그거 많이. 그다음에 여기 샤넨 마니카 앤드루스 해가지고 이런 성공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회계사 찾아가서 이거 조인시키면 회계사한테 가서. 그걸 알아서 하시면 되죠. 적응하면 네, 그럼요. 네. 근데 그 양반이 너무 고루해서 이걸 들으면 모르겠다. 좋은 방법은 처음에는요 그냥 주위의 사람들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트레이닝이 되면은 이제 회계사라든가 이런 분들 하셔가지고 하면 조금 더 나을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크레딧이나 이런 데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누구를 소개를 해주겠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고객이 되겠습니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에이전트가 되길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셋 중에 하나예요. 이분들 소개받으시거나 고객으로 사인업 하시거나 에이전트로 사인업 하시면 됩니다. 288불 들어가요. 에이전트는요. 아까 188불이 아니고. 그 다음에 프로텍션 플랜 서비스 다 있고 이런 웹사이트나 우리가 첫 달만 288불을 내는 거라. 그렇죠. 네. 그리고 매달 5명 하기 전까지는 89불. 매달 89불 내요. 네. 자, 이런 우리가 비즈니스 하기에 필요한 어떤 툴들이 다 있고. 저희 사업은요, 노출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니드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인구 센서스에 의하면 3억 2천만 명이래요. 미국 사람들이. 불법 빼고. 그러면 그 3억 2천만 명들이 전부 다 크레딧 스코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 좋지 않다 이거지. 내가 아니, 그게 아니라. 늦진 않죠. 그렇죠. 있죠. 근데 그게 다 이렇게 플럭추에이트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크레딧 스코어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혹시 주위에 크레딧에 문제 있으신 분들 아세요? 이거면 끝나요. 그러니까 너 크레딧 안 좋지? 너 나랑 이거 해야 돼. 이거만 안 돼. 이러면은 그냥 손님 놓쳐. 그래도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란 말이죠. 그렇죠. 유언장, 위임장, 유전상속 마찬가지예요. 빚 빨리 폐업하고 싶은 사람 아세요? 그 다음에 크레딧 관련된 일 종사하게 계신 분들 아세요? 이런 식으로 노출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 갖다 개인적으로 알다 할지라도 직접 가가지고 설명하는 게 힘들어요. 맞아. 그래서 이 모임에 모시고 오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맞아. 사장님이 하셨던 것처럼. 맞아. 그럼 일단은 도움이 되잖아요. average로 말씀드릴게요. 이 corporate overview를 갖다 들었던 사람들이요. 적어도 크레딧 스코어가요. 30에서 50은 좋아져요. 이 조인 하지 않더라도. 그렇지. 예. 그러면 예. 그 평균이에요. 왜냐면은 딱 와가지고 이거 딱 들었는데, 이거 내가 빚이 있어. 몰랐더만. 요거 좀 빨리 피해야 되는데. 그럼 올라간다니까요. 크레딧 스코어. 예. 그거 좋아해. 이 비즈니스랑 관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시고 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 좋은 일 해주는 거예요. 예, 실은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아무튼 네. 네. 교인 하셨구나. 우리 교육하러 오셔서. 네. 네, 그냥 우리도 못 써요.